5월 첫날입니다. 조기 대선이 이제 3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기 대선인 만큼 시간이 매우 촉박하죠. 이런 와중에 오늘 오후 3시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 대법원 최종 심의 열립니다. TV 생중계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파기환송 뭐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고 기각, 그래서 2심에서의 무죄, 이것이 이제 확정이 될 겁니다. 지금 TV 생중계를 대법원이 하겠다는 것은 대법원이 뭐 사상 세 번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생중계를 했죠. 그때 엄청난 인기를 누리니까 대법원이 좀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본데, 뭐 사실은 이미 2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게 무슨 뭐 파기환송이 된다거나 이런 일은 뭐 없을 거니까 법리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굳이 뭐 생중계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은 하는데 대법원도 헌재가 좀 부러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뭐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네, 요즘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엄청 부러워하고 있죠. 뭐 이미 진 선거이기 때문에 부러움 정도를 넘어서 이제는 정말 민주당 앞에서는 숨도 못 쉬는 고양이 앞에 쥐 신세,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의 신세입니다. 한덕수가 오늘 총리직을 사퇴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모양입니다. 꼴불견입니다. 꼴불견. 야, 깜냥이 돼야지. 깜도 안 되는 것들이 막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여튼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한덕수 내란 종범, 이미 고발돼 있고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 그리고 감옥으로 가야 할 사람이 갑자기 그 내란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내가 나오겠다. 이건 미친 거죠, 이게. 한덕수 이야기를 괜히 앞에서 해가지고 기분 잡칠 필요는 없고, 민주당 선대위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선대위를 꾸리고 본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캠프, 경선 단계에서는 작은 캠프였지만 이제 본선에서는 메머드급 용광로 통합 캠프가 마련이 됐습니다. 진영과 계파를 초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쭉 이야기해왔던 통합정신, 국민 대통합정신이 스며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임총괄선대본부장, 호수책사 윤여준 전 장관, 그리고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정은경 질병청장도 들어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이런 분들이 총괄선대위원장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관심이 가는 게 정은경 질병청장이죠. 이분이 그동안에 총선에도 좀 나오시라라고 민주당에서 권유가 있었지만 난 정치 안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은경 청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팬데믹은 극복했지만 폭정과 내란으로 우리 일상이 다시 무너졌다.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 내가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롭고 유능한 대통령과 그런 정부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이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치를 할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저 이상한 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내란을 일으키니까 내가 진짜 정치에 이렇게 정치를 좀 멀리하면 안 되겠구나. 직접 뛰어야 되겠다. 그래서 코로나를 잡았듯이 저 내란 세력을 다 때려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현직 기자로 근무를 할 때 제가 복지부를 출입했고, 또 그때 제가 보도국장을 마치고 선임 기자를 하면서 코로나19 전담 기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은경 청장과는 공무원과 기자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브리핑을 늘 정 청장이 했고, 저도 뭐 가끔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차분하고, 그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이 세상이 완전히 아수라장인데 차분하게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고 정말 저런 사람은 앞으로 좀 큰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질병청장을 마치자마자 바로 서울대 의대로 들어갔죠. 뭘 연구교수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그동안에 쭉 정치권에서 출마 권유가 있었는데, 내란 이후에 이재명 같은 훌륭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반듯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경청장이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을 쭉 보고 이야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해보고 그러면서 참 훌륭한 사람이다.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참 괜찮은 공무원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총괄 선대위원장을, 민주당 위원장을 맡았으니까 또 이분이 차분하게 선거를 잘 이끌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 한나라당 의원들도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이인기 의원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석연 법제처장, 이분도 MB 사람이죠. MB 때 법제처장을 했고 1호 헌법연구관이죠. 이런 분도 다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또 한 분 특이한 분이 이명박 정부에서 에너지 자원 협력 대사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신재현 대사인데 이분도 보수 성향의 인사입니다.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 역시 이재명 대표를 돕겠다라고 선대위에 들어온 것, 고문단으로 들어왔어요. 이런 것도 매우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의 이번 세 가지 키워드, 통합, 경청, 현장, 이 세 가지입니다. 앞에 선대위를 꾸는 데에서 봤듯이 이미 선대위부터 국민통합은 시작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음이 아픈 길 잃은 강아지들까지도 모두 다 품어안는 통합형 선대위가 꾸려졌기 때문에 국민통합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믿고요. 그 다음 키워드가 경청입니다. 경청. 주요 인사들이 지역의 골목골목까지 들어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것을 정책과 이후 활동에 반영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경청 버스를 운영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이재명 후보가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해서 강원도까지, 경상북도까지 모두 다 돌고 5월 4일에는 충청북도까지 돌고 1차 경청 버스를 마무리한다고 그럽니다. 대개 정치인들은 자기가 말하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겉으로는 그래요.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이따위 말을 해놓고 실은 지가 말 다 합니다. 국회의원이, 제가 기자 생활할 때도 내가 그대로 느낀 걸 말씀을 해요. 국회의원이 지역의 여론을 듣겠다, 어떤 계층의 여론을 듣겠다 이러면서 기자들과 기자 간담회를 합니다. 특히 저녁에 2시간 동안 혹은 3시간 동안 밥 먹고 술 먹는데 지가 3시간 앉아있으면 2시간 59분을 지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도자료에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청했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진짜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자가 말 좋아하는 것 같죠? 기자도 말하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치인처럼 말 많은 인간들은 처음 봤어요, 진짜. 왜냐? 이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자기를 각인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면 잘 몰라줘.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 박지원 의원 진짜 말 많아요. 같이 밥 먹으면 진짜 정말 이 양반 말은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옛날에 한하가부원이라고 해서 한하가부원, 이분은 음식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까지 말을 다 합니다. 자기하고 막 연관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머리까지 다 먹어야 된다, 머리부터 먹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꼬리 떼고 먹은 놈, 나쁜 놈까지. 쓸데없는 소리네. 옛날에 흘러간 고복수들인데. 하여튼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 말하는데 급급한 인간들이야. 그런데 이번 이재명 캠프는 경청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진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말 다 하고, 얼마 전에도 무슨 행사장에 가니까 정치인들이 말 다 해. 사람들 모아놓고 말이야. 민간인들은 말도 하지 않고 정치인들끼리 지들끼리 말 다 해놓고 일반인들 말 들었다고 뻥치고 말이야. 민주당도 그러면 안 돼. 이제 경청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경청을 한번 해보세요. 어제 저녁에 서울 구로에서 이재명 후보가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것을 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했죠. 슬기로운 직장생활 이런 컨셉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좀 느끼긴 했어요. 이제 좀 경청을 하는구나. 강효정 대변인이 사회를 보고 이재명 대표 그리고 청년 직장인들 5명 이렇게, 그러니까 모두 7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재명 후보가 특별히 말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길게 말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그 청년들이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후보가 경청을 하겠다고 불러놓고 청년들은 듣기만 하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뭔가 주입시키고 야 나는 이런 걸 이렇게 잘해 내가 정년 문제 이렇게 해결할게 주거 문제 이렇게 해결할게 그리고 뭡니까 아이들 문제 이렇게 해결할게 이런 이야기 계속 자기가 다 해결한다고 이야기했다면 그게 감동이나 감흥이 있겠습니까? 없죠 전혀. 그런데 어제는 그 청년들이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어떤 대안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이재명 후보는 듣고 거기에 대해서 추임새를 넣는 정도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옛날에 자기가 어린 소년공 때 자기는 정말 쉬는 날이 한 달에 하루도 없었다. 그런데 하루 쉬는 어느 때는 하루를 쉬기 시작했고 한 달에 어느 때는 2번 쉬기 시작하고 어느 때는 방공일이 생겨가지고 참 좋더라. 이런 이야기. 그래요. 그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해야 하고 자기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난 이번에 이 선대위가 꾸려지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모두 다 지역으로 내려가라. 여의도에서 어슬렁거리면 다음 총선에서 너 자르겠다라고 했다는데 지역 내려가서 여의도에서 어슬렁거릴 게 아니라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역에 가서도 네 말만 하지 말란 말이야. 국회의원 말 잘한지 압니다. 다 똑똑한지 압니다. 대학도 다 좋은 데 나왔어.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은 진짜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공부 잘한 사람들입니다. 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정책도 많이 들어있고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얼마나 하고 싶은 정책들이 많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인은 말을 들어야 된다. 말 들은다는 게 포스트잇에다가 한 줄 쓰세요. 그래 한 줄 쓰면 그걸 자기는 말 들었대.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난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경청한다고 그래서 난 기대를 합니다. 진짜. 정말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혼자 경청하면 안 돼. 국회의원 모두가 선거운동한 모두가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을 듣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정책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실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놓친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드시 메모해서 제가 이것은 꼭 지도부에 전달하고 내가 반드시 내가라도 법안을 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것이 선거운동입니다. 주둥아리 나발나발 거리면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잘했어요. 저렇게 잘했어요. 이거 쓰잘데기 없는 소리입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유권자들은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을 면밀하게 관찰합니다. 표 왜 안 줬냐고요? 네가 못하면 안 주는 거예요. 남 탓을 하지 마시라. 민주당도 전국에서 모두 다 거룩 표를 얻어서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번 대선은 민주당의 승리로 끝나면 안 되는 대선입니다. 국민 모두의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틀을 국민 모두가 함께 놔가는 그런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해야죠. 그것이 바로 이번 대선의 컨셉이고 시대정신입니다.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되살리는 게 맞습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야죠.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이런 것들과 함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좀 잘 들으시라. 경청 이야기를 하다가 경청 좀 하시란 말이야. 정치인들. 내가 보면 경청을 안 해. 지그들 말하느라고 그냥 막 정신이 없어. 완전히 무슨 배고픈 사람들이 배고픈 짐승들이 무슨 먹이 찾아다니듯이 어디 말할 자리 없나 가가지고 막 나발나발 하고 말이야. 그런다고 똑똑이 한지 알아. 하여튼 이번에 경청의 의미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통합, 경청 그리고 현장 이런 것을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선거 내내 아무래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말조심들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내가 또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잘 하시리라 믿고 나야 그냥 뒤에서 헛소리 하는 사람이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잘 하겠죠. 못하면 자기도 미래가 없는데 또 윤석열이 같은 놈 와가지고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어떡할 거야. 국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내란 세력이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 아닙니까? 내란 동조당 아닙니까? 지금 내각에 있는 사람들 다 내란 종범들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될 때 국민의 생명이 위험하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위험을 다시 또 겪어야 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정권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을 안전하게 모셔야죠. 안전하게. 국민이 안전해야 됩니다. 이태원에서 사람이 왜 죽어야 됩니까? 세월호에서 왜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정권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놓고도 자기 책임 아니라고 한 놈들, 그런 세력들이 또다시 나와서 표를 달라, 내가 하겠다, 이따위 소리를 합니다. 근데 또 여기다 내란을 일으켜서 이 나라가 지금 이 난리가 나고 전 세계에서 지금 꼴등국과 후진국으로 전락한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도 거기에서 국무총리를 3년 내내 헤쳐먹었던 한덕수가 대통령이 나온답니다. 미친놈이야, 미친놈. 아, 미치신 분이야. 연세가 너무 많으셔, 이분이. 연세가 곧 80이야. 그러니까 내가 미치신 분이라고 할게요. 미치신 분. 어른을 공경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 사퇴하고 내일 대선에 나온답니다. 이야, 대선을 공정하게 좀 치르라고. 국무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을 시켜놓으니까 내가 대통령 할래. 야, 나 유니폼 줘. 나 뛸 거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이제는 염치도 없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부끄러움도 알아야 되고 염치도 있어야 되고 좌우를 돌아보는 눈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완전히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며칠 하더니 권력욕에 딱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깔이 확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유인태가 지가 무슨 뭐 메시아인 줄 안다고 헷가닥 해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야, 진짜 내가 볼 때는 헷가닥 해버렸어. 아니, 나오려면 일찌감치 총리직을 내려놓고 준비를 하고 나와야지. 내란 정범, 헌법을 유린한 자가 헌법을 유린한 죄로 파면된 대통령이 파면됐어. 근데 국무총리가 내가 나올게. 이게 독재국가야? 미친놈이 미친놈. 뭘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이 사람은. 에? 그리고 범죄자야. 이 사람이. 그리고 옛날에 청와대 경제수석 할 때 그 있잖아요, 마늘파동 있어. 한중 마늘파동. 그 책임지고 쫓겨난 놈이야. 쫓겨난 놈이 아니라 쫓겨난 사람이야. 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네네네 하는 예스맨이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총리로 썼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내가 대통령 하겠다. 아니, 많이 해라. 하여튼 누구나 대통령을 할 수 있어요. 나 출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거야. 프로세스도 안 맞잖아. 지금 권한대행 하고 있으면서 하는 것도 안 맞고 자격 자체가 없어. 내란 정범 범죄자야. 범죄자가 자기 범죄를 어떻게 좀 덮어보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대선에 딱 출마를 하게 되면 이제 본인 딱 정치인으로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수사를 해서 얘를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면, 야, 이건 정치 탄압이야, 보복이야, 이러려고 그런 거잖아. 그 말 한마디가 필요해서. 바보야. 지금 아무리 국힘이 죽쓰고 있다고 한덕수 아가리에다가 주겠습니까? 정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엎뚱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리고 이 나라는 매우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이런 역동적인 나라에서 노쇠한 리더십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발 나이가 드셨으면 나이 드신 값을 좀 하시라. 이런 것은 정말 좀 젊은 사람이, 그리고 대통령답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하라라고 말하는 게 어른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게. 연세가 한 80 되신 분이 내가 할게. 80 되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대통령은 아니다, 한덕수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신을 뭐 꽃가마 태워서 뭐 데려갈지 아는데 참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는 대선 투표 용지에 이름도 못 올린다. 그 정도 배짱 가지고는 이름도 못 올립니다. 정치판이 어떤 곳인데 쥐뿔도 모르는 자가 나타나서 정치하겠다고. 감옥 가기 싫어? 그래도 결국 가야 돼, 이 양반아. 죄를 지었으면 가야지. 내란을 일으켜놓고 내란을 일으킨 자한테 임도 한마디 뻥금 못하던 자가 이제 와서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윤석열이 같이 거지 같은 놈도 대통령 하니까 나는 할 수 있겠네, 나도 할 수 있겠네, 나는 더 잘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윤석열이는 쫓겨났잖아. 그걸 생각하시라. 내가 진짜 좀 비속어를 쓰고 싶지만 안 쓸랍니다. 뭐 당신한테 내가 비속어 썼다가 나까지 욕먹을 것 같으니까. 출마하세요. 열심히 출마해서. 근데 이 사람은 꼼꼼쟁이거든. 꼼쟁이야. 그래서 자기 돈 안 씁니다. 그래서 대선에는 나는 못 나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